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시장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4년 7월 18일 방송이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도 안 좋은데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와가지고 아주 좀 힘든 스타트를 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려서 조금 더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야간 선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98% 빠지면서 오늘 반도체 쪽에서의 좀 급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밖에 막 추적추적 비도 많이 내리고 명행코도 아픈데 시장까지 안 좋으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이제 곧 개장을 할 텐데 오늘 이제 선물 매도랑 외국인 현물 매도가 어느 정도로 빠지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원전은 뭐 엄청나게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을 할 텐데 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숨가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또 마침 혼자니까 또 열심히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 시작을 했고요. 지금 반도체 쪽 집계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6.8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3.17%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등등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9%, 이수페타시스가 마이너스 4.31%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압기 쪽도 아무래도 좀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마이너스 2%대, LS도 마이너스 2.4%대. 이게 외국인 주도주 중에서 분명 한 두세 개 정도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이죠. 반도체랑 지금 변압기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서 참 쉽지 않은 하루를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상승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 제외하고는 HD 현대가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D 현대가 2% 상승한 81,000원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뭐 로봇주나 일부 이제 조선주들은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행스럽게도 금융주들도 일부 종목군들은 일단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서 반등 기조들이 나오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합병 이슈가 있었죠. 합병 비율에서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좀 유리한 포지션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노베이션 오늘 좀 상승 기조들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시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일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약간 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또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상위 종목군들에서는 크게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 전거래일과 조금 연속적으로 뭐 PSK 홀딩스, 테크인 같은 반도체 소부장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일라이일리나 뭐 노보노디스크가 좀 간밤에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또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이제 5거래일이 남았는데 그 하이닉스 쪽을 조금 바라보면서 해당 부분에서 좀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버텼다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현금 좀 써서 눌림목 매수를 좀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화장품이나 이제 전거래일에 상당히 좀 좋았었던 쪽에서 LPBT가 또 미국장에서 상당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선물에서 아직까지는 매도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조금의 뭔가 반등의 기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제가 또 열심히 장중 수급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 일단 외국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
쪽이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S일렉트릭, 현대차, LG이노텍, LG전자, 뭐 LG이노텍 이런 것도 목표주가 상향 좀 나왔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장중 수급에서는 하이닉스가 한 500억, 삼성전자가 13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뭐 10억, 20억 수준에서의 이런 좀 작은 조정이니까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미국 주식에서의 이런 지수 하락이 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굉장히 좀 괴리도가 큰 상황이죠.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1% 수준이지만 체감상으로는 뭐 한 3, 4% 이상 하락한 것처럼 느낌이 나와서 코스피는 지금 175 종목이 상승, 그리고 하락은 657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5 종목이 상승,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1342 종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면 이제 원전의 움직임들이 잡힐 텐데 한정 기술이 아마 가장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반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5%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14%대, 그다음 한국전력 2.6%대에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방산이랑 조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계속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연속성 부분들이 좀 같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전기전, 우리기술, 한전 KPS, 에너토크, 대우건설, 보성파워텍, 우진엔텍, 뭐 요런 우진, 한신기계, BHI, G2파워 전부 다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왔죠. 우리는 대부분이 원전에 대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좋은 얘기가 나왔고, 일부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2년이라는 좀 턴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라도 일단은 수주길이 열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유럽은 우리는 하나다 요게 아니라 이제 납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랑은 우리가 2대 두 번 싸워서 두 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군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인디에프라든지 이런 재건주들 계속적으로 좀 상승 기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관세나 이런 미중 갈등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히토류라든지 이렇게 카드로 좀 꺼낼 수 있는 부분에서도 일부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유 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좀 또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2%대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가에 대한 유통주들 또 일부도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원전이 하나다, 원전밖에 안 보인다 라는 부분에서 원전주들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이 빠르다고 조금 쉬어가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로 제 옆에 또 반도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우리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셔죠? 별로 안 반가워. 왜요? 어저께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죄송합니다. 오후에 네. 회사에 중요한 커스터머 미팅이 있어갖고 오후 시간을 빠지고 수요일날 월요일 오전 못 나오는 바람에 근데 네. 하필 어제 그 오전 오후에 엄청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요 한 표를 볼까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거 확대하셔가지고. 그럴까요? 네, 확대하셔가지고. 네네. 네. 뭐 대응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네. 반도체 규제를 바이든이 하고 나왔고 트럼프는 대만발로 해가지고 이젠 그냥 공짜로 안 되겠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었죠. 어저께 장중에. 사실은 의례적인 말일 거다라는 생각도 가진 사람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좀 싸긴 했어요. 느낌상. 왜냐하면 장중에 어저께 하이닉스 많이 빠지고 오늘 삼성도 빠지지만 어저께는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다른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빠지고 뭐 테크윈도 빠지고 많이 빠지고 한번도 빠진 보다 보니까 제가 방송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아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발언이 일파만파가 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인 거죠. 오늘 미국장에서 엄청나게 한 7%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거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빠진 게 뭐 가릴 것 없이 빠졌죠. ASML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나쁜지 알았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좀 빠졌고 그렇게 네. 빠졌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반도체 규제 바이든이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ASML이나 뭐 도쿄 일렉트론이나 해서 뭔가 규제를 더 세게 하고 대충 하면은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장이 별로 안 빠졌는데 생각보다 반도체는 아주 낙폭이 컸어요. 우리보다 더 컸어요. 어저께는 5% 받았고요. 어드밴테스나 이런 거.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빠질 거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엄포일까? 아니면 IRA 반도체도 IRA인가? 하여튼 그 세금 지원하는 거 네. 이거 포함해서 협상용으로만 던진 건가? 그렇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주식 시장은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참가자가. 그래서 그런 전제가 단지 엄포나 협상용으로 끝나길 바라지만 그렇지 네.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국 이게 XXX는 뭘까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사실 원래는 미음, 니은, 미음, 치읓, 니은으로 했는데 아, 네, 욕설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네. 미음, 치읓, 니은이 욕설입니까? 아, 뭐 네. 하여튼 멘트에 따라서. 하여튼 그래서 일단 네. 어르고 달랠까? 아, 그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네. 달래는 게 있을까? 왜? 자기네들이 결국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기에는 지금 워낙 세게 나와서 일단은 어르고 달래더라도 달래는 것이 선거 이전에 달랠까? 선거 이후에 달랠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한 3주 뒤에 아이 저번에 내가 너무 심했어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 그렇지 않을 것 같단 그쵸, 말이에요. 그렇지 달랠 게 않겠죠. 있다 하더라도 달랠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이것도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시장은 언서튼티가 가장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 주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2810 전후로 어디서 바닥이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내려가는 거죠. 지금 얼마 빠졌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2808선 저는 선물 더 보고는 한 내려가네. 1.2%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악은 2,800을 안 깨면 되는 거죠. 근데 삼성하이닉스가 3% 계속 밑으로 놀면은 2,810 이상은 못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사실은 네. 아까 뭐 원전이건 뭐 이런 게 메꾸는 게 있다 하지만 그게 시가총이 크진 않으니까 그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겁니다. 이게 엄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미국은 빅테크 이게 잘못됐네. 스페인인데 빅테크에서 중소형 또는 트럼프 트레이딩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무브먼트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그쵸. 목, 금, 월, 화 오늘 수 아직 안 냈지. 그러니까 나흘 됐잖아요. 거의 닷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중요한 것 같아요. 빅테크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시겠어요? 예약을 봤을 때는 아마 두 가지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낙폭이 더 갈까? 심리적으로 뭐 51사 뭐 21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두 번째 계기가 있어야 되죠. 실적이 계기가 돼야지. 빅테크 실적이 결국은 괜찮아. 스몰캡보다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나오죠. 그렇죠. 하이닉스는 25일이고 나머지 것들도. 네. 그러니까 이 실적까지 확인하고 보자. 그 전에 낙폭이 엄청 크면은 혹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르고 달랜다는 건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면은 저희 리세션 컷이라 얘기했죠. 금리 세 번. 네. 금리 세 번이 거의 뭐 60% 70%인데 60% 이상인데 금리 세 번이 리세션이 오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봤는데 리세션 비슷하게 IT를 아주 개박살내는 이러한 미국의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일단 던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 잘 나가기 위해서. 그럼 뭐가 있을까? 혹시 금리 인하를 7월에 하나? 7월에 7월 그 말에? 얘기도 조금 얘기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퀘스천은 그 7월 말에 한다 합시다. 그럼 주시장이 확 발려서 그것 때문에 확 들어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르고 달라 했는데 어제 얼렀단 말이에요. 네. 꽁꽁꽁 얼어버렸는데 달랠 게 언제 올 수 있는지 있긴 있는 것인지 생각을 좀 하는 오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2,810 깨지면은 일단 투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어 보입니다. 불가피하게요. 근데 여기서 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오늘 TSMC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좀 중요한 게 저는 그 증설 관련된 부분, 뭐 네네. 가속기 관련된 부분에서 네네. 이 캐파가 좀 확대되는 얘기가 나오면 네네. 그래도 좀 시장이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에 네네. 좀 긍정적으로 뭔가 그렇게 기대하죠. 평가하지 그게 원래 않을까.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죠. ASM의 실적도 보면은 ASM 볼까요? 네. ASM 잠깐 보면 뭐 복잡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12% 빠졌지만 12% 빠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2분수 보면은 보세요. 이 숫자는 기억하지 마시고 영업이익이 컨센보다 8% 잘 나왔어요. 네. 원래 1분기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QOQ로 올라가는 거 맞거든요. 좀 더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왔을 뿐만 아니고 우리한테 메모리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실적 걔네들이 잘 나갔어요. 48%. 로직도 올라가고 그래서 뭐 비딩비 잘 나갔고 저도 그래서 더욱이- 잘 나왔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에 신규 수주.
신규 수주. 이게 한 분기 매출이 한 60억 유로거든요. 신규 수주가 몰릴 때가 있잖아요. 작년 4분기에 몰려갖고 올해 1, 4분기 신규 수주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2분기에는 신규 수주에서 굉장히 요 이상한 사태가 없으면은 초점을 맞췄는데 낮게 잡은 사람들이 40억 초반, 높게 받은 사람이 60억까지예요. 근데 이번에 56억 정도 나왔으니까 낙배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QOQ로 그렇고 YY 그렇고 뭐 좋았던 거예요. 그럼 이 신규 수주가 2Q에 받은 게 3Q에 반영이 다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4Q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반영되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는 올해 전망 자체가 원래 작년이 너무 좋아서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원래 1월부터 계속 기존 가이던스예요.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2분기 숫자 나오고 3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부족했어요. 아. 한 9%.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받은 수주들이 인식되는 게 4Q부터 인식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연돼서. 네, 그런 기미를 3개월 좀 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걸 봤기 때문에 한 내가 아까 그 나왔을 때 한 이거 빠졌는 거라서 그럼 주가는 한 5% 빠지겠네. 그럼 시작을 하라는데 그 뉴스 바이든 그거 합치면서 이거 뭐 다른 게 5% 6% 빠지는데 얘가 5% 놔두겠어요? 10% 빠진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아까 TSMC 마찬가지로 TSMC가 오더를 줄 거 아니겠어요? 얘네 장비한테. 그렇죠. TSMC는 저기 애플하고 엔비디아 받아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오더를 주는 거고 여기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사실 ASML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지금 주가는 그런 우리가 아는 펀더멘털하고 관계없는 이 돌발적인 사태로 인한 거기 때문에 네. 주식 수급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믹스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 저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너무 많았으면은 그 포트를 좀 줄여야 될지 그러니까 같은 IT 내에서도 이런 거를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TSMC는 오늘 나와도 그것 때문에 다시 5% 올라가고 이런 일은 제가 봤을 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사실 이렇게까지 야간 선물 빠지고 반도체가 좀 무너지고 이제 어제 오늘 합하면 하이닉스가 뭐 지금 7, 8% 정도 빠지고 맞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반영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원래 이 정도면 선물이랑 현물에서 좀 많이 던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그렇게 안 했는데 던지죠. 지금 안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네.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트럼프 발 영향이 네. 차익 매물로 좀 반영이 되어졌다고 그 측면도 분명히 친다면 있죠. 맞아요. 그렇게 친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위에서 정리하신 분들은 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럴 수도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저께 하이닉스가 5조 5천, 5조 6천, 7천이 나오느냐 네. 안 나오느냐 그거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어제부터 의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5조 6천,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이제 5조 1천, 5조 2천 원이에요. 네. 일부는 5조 8천, 6조까지 나온 게 한 2개 있었어요. 초반에. 네. 근데 최근에 어제 그제 사이는 그냥 다치 5조 5천 이하, 5조 1천 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뭐 가격 예측이나 다른 거 없고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있잖아요. 네. 여기서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사실 모를 수 있겠지. 회사 에너지 잘 모를 수 있겠지. 그게 보통 뭐 1조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뭐 1조, 3천원 알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 충당 하는 입에 그 건더기가 얼마인지는 아는데 그 중에서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따라 갖고 심지어 뭐 5조 이하 다시 나올 수 있다. 아니다. 그래도 5조 중반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적이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더 잘 나올 수도 네, 있잖아요. 잘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때 사겠지. 그때 그럼 지금 그거를 확인하고 살 수 있나요? 확인 안 하고? 지금 확인하 그쪽 확인한 좀 방법이 애매하게 없죠. 하죠. 애널리스트가 네. 다 얘기하는데 쟤네들 모른다는 건데 여러분이 하이닉스한테 가서 재고자산 평가 얼마 돼서 5조 3천억이 아니고 5조 5천억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마치 삼성전자가 8월 둘째 주까지 엔비디아 HBM3E를 공급한다고 한다는데 콜이 난다 그러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하이닉스가 먼저야. 삼성도 되긴 될 건데 하이닉스가 먼저야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언서티티가 증폭된 상태에서 네. 이런 쓸데없는 빌미로 해가지고 작은 국가의 서름이지. 대만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더 그렇고 이런 거로 인한 돌발 사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심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 때만 들어올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낙폭이 오늘 3% 빠져서 이틀 동안 7% 빠진 거, 8% 빠진 거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실적으로 나올 때까지 언서트 있으면 그거 확인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걔네들도 모르니까 기다려봐. 들어간 게 많은데 일단 전략 후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움직이고 오후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가 지금 수급 이탈이 별로 없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890억 정도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131억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방은 지금 여기서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예, 제한적인 상황인데 근데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좀 버티려고 해도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빠지면 조금의 부담감은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들 종목군들이 지금 차트적으로도 조금 뭐 중요한 20선이나 이런 것들도 이탈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트램프 트레이드가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쪽을 좀 두고 오늘은 러셀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뭐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원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 뭐 코카콜라 같은 에너지 뭐 에너지 먹는 거 약간 요런 쪽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디펜시브하고 약간 그런 거.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쪽이 조금 더 조금씩 눌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씩 더 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도 있죠. 잠깐 S&P 5하고 러셀하고 비교한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데 잠깐 봅시다. 보실래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요. 6페이지 보면은 이게 소스를 얘기해야지. 메리츠증권에서 이렇게 잘 그 그림으로 보기 좋게 했더라고요. S&P 500에 있는 종목은 IT가 많다는 걸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IT가 한 42% 있대요. 경기소 헬스케어도 있습니다. 11%, 금융도 10%. 골고루 있는데 IT가 한 반 안 되게 있거든요. 근데 러셀 2000은 아시다시피 금융이 20%예요. 근데 IT도 있긴 있어요. IT도 한 16% 있고 산업재, 금융과 헬스케어 비중이 많죠. 이게 한 35%가 금융과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러셀 2000이 이거 IT 많이 빠졌겠죠. 오늘 얘네들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이제 목금 월 화 나흘 동안 올랐으니까 목금 월까지 올랐으니까 오늘 빠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1% 빠진 건데 다우 빼놓고는 그래도 선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P 5는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고 러셀 2000의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여기도 있어요. 아 슈마컴. 슈마컴도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뭐 헬스케어, 여기 에너지, 경기 소비재 이런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러셀 2000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관성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4주 간다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과거 패턴이니까 이번에 뭐 장 자체가 안 좋게 보면은 4주까지 못 가고 얘네들도 잠깐 쉴 수 있겠죠. 다음 주까지 갈 수 있게끔. 그것이 빅테크 2분기 실적 나오는 거랑 마주치기 때문에 오늘 내일에서 어떤 바텀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조금 구성사항 좀 그렇다는 거고 좀 잘 말씀하셨는데 나스닥 100 지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나스닥 100 여기 큰 거. 큰 거. 네. 큰 거 보면 이게 19,000 오늘 800 깨졌나? 19,800 정도 될 거예요. 나스닥 일책이. 그 요거 51선 기준으로 따지면 이렇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아직 여유가 아닌 건 있잖아요. 이게 19,200 정도예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은 아니고 이런 거로 따지면 한 3, 4% 남았을 수도 있어요. 네.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뭐 요 생각은 저도 동일하는 게 한 3, 4%가 더 빠지면 엔비디아 기준으로 한 110불 정도 지지선에 딱 닿는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가 배수. 그러니까 그게 오늘 내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한국은 똑같지 않지만 억울하죠. 우리는 걔네만큼 못 갔는데 이 십탱이들 때문에 이 M치은 니은. M이 아니지 미음 치은 니은. 미음 치은 니은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망친 놈이죠. 우리 장을. 그렇죠. 망친 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될 거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3, 4%. 하지만은 다음 주 실적이 괜찮게 나오거나 우리 저기 하이닉스 말고 다른 업체들이 미국에 발표되니까 그때 실적만 잘 나오면 안 되고 뭐 날라오죠? 가이던스까지 잘 나오면은 이번 주로 마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장담할 수는 없다. 이게 좀 짜증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망치나 우리 좀 체크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제가 전문 MC가 아니어서 갑자기 욕을 하시면 제가 대응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약간 쉬시는 사이에 다시 한번 좀 증시 흐름들 살펴보고 다시 좀 오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2810선에서 지금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818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3%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고가 지금 20조가 넘어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쪽은 괜찮을 것 같지만 신용 비율이 높은 쪽이 뭐 K푸드,
뭐 K 라면 막 이런 것들 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K 화장품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각각 이런 개별주 중에서 신용이 높은데 좀 많이 꼬꾸라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쪽에서는 아무래도 투매가 부담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만약에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또 크게 빠졌으면은 여기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텐데 지금 현선물은 빠지고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버티고 있다라는 거에서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뭔가 진짜 확인하려는 게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정도라면 네네. 퀄테스트 네, 쪽으로 기대합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지 않나. 네. 트랜스포드에서도 맞아요.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그게 기사가 웃긴 나왔잖아요. 게 예. 트렌드 포스는 항상 틀린 애들이니까. 아니 걔네들은 반도체 단기 포캐스트는 맞아요. 그쵸. 그거는 많이 신뢰도가 최근 2년 반 사이에 높아진 건 맞아요. 그게 원래 전신이 그런 게 잘해서. 근데 네. 이런 퀄리티적인 거는 틀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모 증권사, S증권사는 네. 지금 주구장창 주야장천? 네. 주구장창이지. 주야장천. 주야장천. 그 8월 중순 지나가기 전에 네, 나온다. 쇼부가 된다. 네. 삼성 쪽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리포트 읽었습니다. 실제 리포트만 실제 그러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오. 네. 그런데 또 다른 쪽에 또 하이닉스 쪽이라는데 제가 아는 쪽도 보면은 아니다 우리가 먼저 한다. 우리가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 걔네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정진한다. 그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 필요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우리 할 건 하는데.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기는 참. 그럼 그 발표되면 어떡할 건데? 8월 중순에 그 발표되면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세론 스트렝스 할 것 같아. 외국인들. 세론으로. 근데 아니 안 빠지면. 안 빠지면. 그래서 어저께 안 빠졌을 때 약간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이미 시장에서는 그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까 원전처럼 네. 될까 말까 우리도 그저께부터 그러다가 결국 맞아요. 돼버렸는데 네네. 오늘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러면 장은 다시 2,900으로 향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거가 한 반반 치킨이라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아웃퍼폼에 아직도 남았으니까 3주 4주 남았잖아요. 그동안 길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올라가다가 탁 나왔을 때 그럼 하이닉스 때리고 삼성전자 또 사나? 아니면 삼성전자 팔고 그냥 전체적 중립가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넘버가 하이닉스 잘 나야 되고 네. 하이닉스, 삼성 둘 다 3, 4분기 전망에 대해서 또 애플이 8월 1일 날 실적 발표되면서 걔네들의 AI 휴대폰에 대한 그 교체 주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톤이 이게 7월 말일 날에 삼성전자고 애플이 8월 1일이잖아요. 네. 그때가 분기점이 돼요. 거기에 컨피던스 레벨이 높아지면은 네. 주가가 그때까지 빠진다는 게 아니고 빠져서 눈치 보다가도 그걸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괜찮아. 엔비디아도 110을 갔어. 괜찮아. 그러면서 한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버티고 갈 수 있겠지.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7월 말에 금리 내린 다음에 좋아서 확 들어갈까? 그거 믿고 저가 매수해? 그렇죠. 그건 좀 애매하죠. 그 5% 확률 믿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중장기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적도 잘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애플이나 이런 쪽이 또 변곡점이 될 수 있고 IT 기기 쪽이나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희망이 체크를 없는 건 아닌 게 네. 이게 퓨어 반도체만 우리가 실컷 얘기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애플 까라 뭐였지? 애플 같은 애플 프락시, 네. LG노텍. LG노텍, 그다음에 휴대폰이 바텀아웃하면 삼성전기. 삼성전기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MLCC 가격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본 예. 쪽에서. 일본 이 쪽에서. 판 MLCC 가격 왜 올리겠어요? 새로운 제품의 수요가 있으니까 MLCC 가격을 올려 된다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것들, LG 스프레이 미리 갔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안 빠지면은 한켠에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살아있는 거를 지표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게 애플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8월 1일 날. 그 애플이 오늘 조금 조정 나왔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잘 버티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아직 근본적으로 애플이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제가 봤을 때 8월 1일까지 걔네들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어요. 실적 발표 가이던스 나올 때 이게 뭐야? 허풍이었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근데 그렇게 안 된. 그래서 8월 1일 날 우리 시간은 8월 2일인가요? 하여튼 그때까지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지. 저는 7월 31일 날 FOMC 금리 인하를 혹시 한다 하더라도 네. 확 그것 때문에 알려줄 것 같지는 않아서 애플 걸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관련되는 그런 주식.
넌 퓨어 반도체 IT. 넌 퓨어 반도체 IT. 그럼 뭐 온디바이스 AI, 그런 거 뭐. 그다음에 PCB PCB, 그런 거. MLCC, 그런 그다음에 거죠. 휴대폰 기기. 약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같은 거? 더러운 거. 그런 쪽이 잠깐 가는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조선 방산. 저는 방산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 안 따라갈 것 같은데 조선 원자력 뭐가 됐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바이오. 그다음에 넌 그 반도체 이런 거 이런 정도 이런 정도로 가고 좀 시장에서 빠져나가긴 예매하고 이미 늦었거나 그렇죠. 이제 갑자기 현금을 50% 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떨어지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면 쉬운데 어저께 그냥 반씩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떨어지고 나서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이제 고점에서 그게 딱 한 1% 정도, 1.5% 정도 빠진 상황이라 익절 라인 타이트하게 안 잡았으면 좀 쉽지 않은. 이 종목을 줄일 수는 있겠죠. 이 판에 내러티브로 갔던 종목들 숫자가 당장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면 노이즈가 나오거든요.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특정 종목을 얘기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어저께 노이즈가 나온 종목이 테크윙이라고 있어요. 테크윙, 네. 얼마나 많이 갔어요? 500% 넘게 올랐죠.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실적도 그렇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걸 당장에 설명해 주기에는 지금 까리까리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설왕설래했는데 약간 노이즈가 나오는 발언이 경쟁사인지 어디서 흘러나오면서 애널리스트는 반박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그렇게 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 수가 줄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종목을 바로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삼성하이닉스보다 안정이 돼야지 거기까지 신경 쓰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를 좀 집중해서 하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짐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갭상승을 했다가 이제 한전산업이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기보유자 나는 소수지만 여기서 좀 버텨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차익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원전이라는 이 수주가 받았고 그럼 유럽에서 추가적인 막 수주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빠르게 또 수익금도 들어올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또 수급이 많이 뿌려져서 원전주들이 지금 몇 개가 올라가냐면 한 10개가 넘게 올라요. 와, 거의, 종목수가? 거의 다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좀 많이 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만 오늘 어쨌든 이슈가 밝히고 첫 번째 첫날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제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서도 원전 3기 그다음에 SMR 1기 그렇죠. 요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연속성은 좀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도 많이 오르나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갭상승을 했다가 조금 빠지죠. 지금 조금 이제 양봉 만들어져 있는데 장중에 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대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오늘 조금 눌리는 거는 또 이제 우리 시장 자체도 조금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안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은 말아 올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3% 올랐다가 지금 85,000원 다시 복귀를 해서 이 수급 이탈이 없는 걸 보고 이거 그렇게까지 큰 그 부분은 아닌가 보다. 아직은 실적은 확인하려나 보다. 실적 확인하고 가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약간의 좀 나름대로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종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원전이 좀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엘프뷰티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에서는 이제 코스알엑스가 아모레퍼시픽 이 아마존 데이에서 굉장히 쪽이 들어있다고 탑1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속성으로 미국에서 화장품주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조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방산 오늘도 강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뭐 3%대, 2%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뭐 LIG 넥스원도 1%대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항공우주 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항공우주는 그렇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은 대부분이 좀 좋게 목표 주가 상향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다행스럽게도 엔터주에서 좀 일부 뭐 하이브 같은 거 1%대 일단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이런 좀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군들도 좀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오는 모멘텀이 많으니까 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좀 네네. 반등이 나왔어요. 사실상 아, 그러네요. 이게 원래 반등이 나오면 어제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타이밍적으로는 어제 안 나왔고. 오늘은 뭐 리비안이나 뭐 이런 쪽이 다 올랐었고 오늘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올랐다라는 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는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 소부장들은 좀 하락폭이 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뭐 새로운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원전 쪽 안에서 분명 또 수급 쏠림이 나올 거고 또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도 네. 계속적인 조금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일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결국엔 수급의 움직임이 나오느냐죠. 네네. 수급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변동이 나올 텐데 지금 선물이 사주고 있어서 반도체 반등 나오면서 조금은 시장이 점진적으로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네.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이제 버티는 거 보면은 IT에서는 DKT, 삼성전기 네. 뭐 이런 거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돈 오고 나머지는 낙폭과대하면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네. 그런 패턴으로 갈 것 같아요. 환율 변동 없죠. 환율 조금 빠졌나? 1380, 70. 환율은 1377원으로 뭐 이 이제 정도면 큰 문제 3초 아니고. 빠졌고 이제 N달러 N이 이제 156으로 올라오면서 156. 조금의 그런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네. 지금 9시 34분 또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뭐 그럼 추가적으로 더 뭐 네, 포트의 뭐 변경이나 포트 뭐. 변동은 좀 했죠. 당연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네. 우리가 2900 가는 거는 조금 더 밀어야 될 것 같아요. 2900 가는 건 밀어야 네네. 된다. 그러니까 실적 나오고 7월 말 8월 초에 다시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하단이 내려갈 정도는 아니에요. 펀더멘틀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센티먼트적으로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추동력이 조금 약해지는 빌미가 제공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선주, 방산주는 한 10%, 그 다음에 원자력, 화석 연료 등 에너지 중심을 좀 높였고요. 네. 요거는 이제 뭐 트럼프 이슈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기업 밸류압은 그대로 한국의 은행주 아니면 미국의 금융주 이런 거 앞으로 이렇게 합하면 얼마죠? 한 7% 됩니다. 네. 요거 이렇게 포트를 제가 스프레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높였는데 네. 근데 개별 종목을 하면 좋지만 안 되면 대장주로 가져가자. 자금 조달은 이슈 없는 걸로. 그러면 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네, 뭐 알테오젠, 뭐 그런 유한양행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좀 빈약하죠. 제가 아는 게 없어서. 하여튼 그 비중이 낮을 것 같고 안 되면 미국에서 사든지. 미국하고 섞여 있는 거니까. 네. 화장품이 뭐 미국이 뭐 규제한다 그러는데 규제하더라도 테크만큼 규제하겠습니까? 그냥 테크만큼 우리가 그 서플라이 체인이 아니고 소비자가 사주면 꽝이거든요. 꽝이 아니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있더라도 규제의 강도가 특별히 테크보다는 영향이 작으니까. 근데 이게 시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무작정 10몇 프로 하다가 나중에 부메랑이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한 6% 이렇게 합하면 14%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포트에 원래 반도체 쪽이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합하면 27%? 네. 그러니까 조선방산, 에너지, 기업 밸류. 어. 여기 미국의 금융지도 포함한 겁니다. 네. 함이 섞여 있습니다. 27%. 그다음에 14% 화장품 제약바이오. 네.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덜 영향받는다 그런 개념이고요. 원래부터 한 12% 있었는데 조금 더 올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 테크는 좀 줄였습니다. 테크를 8%. 네, 줄였는데 이게 넌 반도체 테크는 증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애플 관련되는 거 이런 쪽 개념이겠죠. 네. 뭐 저기 뭐 BH건 뭐 LG노텍이건 뭐 삼성전기건 이런 쪽이죠. 전통 퓨어가 아닌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줄이고 언제 줄일 것이냐는 건데 네. 사실은 오늘 다 액션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은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죄송합니다. 중소형주하고 대장주였을 때 대장주 안정이 되고 나면 중소형주 가겠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을 한 거고 한번 보세요. 어떤 종목 할 때 내가 지금 100% 살 수 있는 돈은 있어. 그거 살 돈을. 네. 이제 없어요. 네,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그냥 자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러티브인지 넘버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략 후강 오늘 해놓은 거죠. 전략 후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액션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테크니컬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인도 시장 약간 덜. 인도 시장이 이제 벌써 11%까지 올라왔네요. 원래 9에서 시작해요. 이러다가 인도 시장 한 3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맥스 15%.
아, 15%. 그 아, 정도면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아직 그럼 여전히 지금 인도가 다음에 많이 좀 올랐는데. 빠져줬으면 좋겠어. 다음에 한 3%좀 빠져주면 네. 그때 한 13% 태우려. 오. 안 인도 빠지- 시장을 그럼 여전히 되게 좋게 보시는 상황. 몰라서. 아. 그래서 현금이 늘었지만 현금의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아, 네, 여전히 현금이 시장 어딘가에서는 참여하자.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 어쨌든 2,900원 센티적으로 그렇고 추동력이 약간 부재한데 이게 버린 건 아니고 네. 우리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아직 훼손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넘버가 어떻게 될지 예외적인 이슈가 벌어난 거니까 그 실적으로 넘어가는지 7월 말 8월 초에 그때 분기점을 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전략이 아니고 대응 차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트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게 일단은 그래도 지금 외국인 주도 산업군이나 혹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산업군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항상 포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눌림이 일부 나오더라도 네. 지켜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트를 설정하실 때 뭐 꼭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 없고 거기서 이제 괜찮은 부분 이제 빼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7월 말 8월 돼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다 잘 나오고 애플도 좋게 나오면은 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3, 4주 지난 시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추 이제 트럼피즘도 대충 마무리되는 시기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네.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다시 2,900 이상으로 업하면서 그때는 테크를 다시 바이 온 위크니스 개념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고 잘못된다는 게 더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되면은 네, 장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테크 낮춘 거를 높이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그 분기점이 7월 말 마지막 주 8월 초에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포트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변곡점이 결국에는 7월 말이니까 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만약에 맞아요. 홀딩을 하신다면은 한 2주 정도 열심히 좀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리포트 들어가기 전에 네, 하세요. 유튜브 댓글창에서 이제 변압기 어떻게 보냐 변압기 왜 좋지. 변압기 얘기 맨날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변압기. 변압기 얘기를 안 했나요?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안 했어. 일단은 뭐 변압기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올 때 변압기 쪽도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한 번도 깨지 않았었던 HD 현대일렉트릭 20선이 조금 깨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러면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수익 실현을 일단은 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렇게 한번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면은 60선 테스트 하기 전까지는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게 대한전선이랑 LS 전선에 지금 이제 소송권 관련돼서 좀 소송. 궁금하실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대한전선과 LS가 어쨌든 좀 싸우고 있잖아요. 일단은 해석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소송을 하는 것은 이 신규 진입하는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거다. 경쟁자죠. 경쟁자를 조금 이렇게 진입하는 속도를 좀 더디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LS 쪽이랑 대한전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이런 고전압 관련된 그 해저 케이블 쪽에서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생길 수 있고, 지금 LS 그룹이 미국 쪽에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참여자가 들어오는 거를 제한을 해야 가지고 갈 수 있는 파이가 키파가 커지니까. 굉장히 커지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전략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면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업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변압기 쪽은 초고압 변압기가 항상 최우선적으로 최우선이죠.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송정 배전,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1.5년에서 2년 정도 좀 후행적이죠. 조금 더 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맞아요. 변압기가 조정이 나오면 전선은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있는 거는 뭐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변화가 좀 있는 부분에서의 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압기 여전히 좋게 보느냐? 네, 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원전도 그렇고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쇼티지 해결된 거 없고요. 노후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클들이 계속 나올 거고,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요번에 7월 1일부터 10일짜리 저번 달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넘버가 지금 꺾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초고압 변압기가 수주 잔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좋네요.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2에서 3년 정도 깔려 있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거의 3, 4년치가 지금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넘버적인 부분들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좀 볼 수 있고, 대신에 그거는 있어요.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요번에 2분기 실적이 약간은 미스할 수 있다. 요런 LS 얘기가 일렉트릭.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에서의 그런 변화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초과합 변압기에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럼 효성중공업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산업의 사이클에서 이 변압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좀 다른 그룹 대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래서 건설도 있어요. 건설이나 이런 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덜 반영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 질문인데 아까 그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거 이제 지난주 얼마 안 정도 됐군요. 얼마 안 됐죠. 그럼 주가에 그것이 며칠 반영될 수 대한전선은 있다는 좀 거죠. 반영이 될 수 네. 있죠. 네, 대한전선은 좀 받을 수 있고 LS 그룹은 LS랑 LS 일렉트릭이 네.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 그쵸, 관련된 그것 부분이 때문에 이슈가 있을 수 되는 있고요. 거죠. 네. 그다음에 LS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주사 격으로 또 예. 있으니까 한번 쫙 하고 붙고 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차익이 좀 일부 근데 나올 수 이런 있다는 게 거. 있어요. 아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조선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넌 반도체 IT 이 정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이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네. 자기네 자국 중심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짜증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죠. 네. 자기네가 못하는 거는 둘째 쳐놓고 그래서 좀 딴지를 계속 걸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의 그 빅텍 중심으로 빅테크 주가 따르지 말고 빅테크 중심으로 AI 투자는 계속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AI 투자 계속 걔네 하고. 주가가 가다가 말다 하다마다 따라치고 거기 뭐 저기 메타건 뭐 구글이건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실적 어떻게 나오든 간에 투자는 계속하지 않겠어요? AI 쪽에 트럼프가 온다고 바뀌겠어요?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그러면 그 전력은 계속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전력 할 수 있는 거를 중국한테 받나요? 대만한테 받나요? 딴지 걸 거 있나요? 없죠. 뭐 한국한테 딴지 걸까요? 그렇죠. 예. 딴지 걸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낙폭 과대일 때 먼저 사야 될 수 있는 건 장기적인 관점을 진짜 가진다면 AI 투자가 지속된다. 미국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딴지 걸지 않고 협조를 받거나 받아야 돼.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미국은. 전력주는 빠졌을 때 사들어가는 게 맞죠. 물론 2분기 실적을 확인하느냐 아니냐 약간 어떤 주식이 먼저냐 이건 다른 문제고 그렇죠. 미국이냐 유럽이냐 뭐 어디 초과의 원처냐 이건 다른 문제고 일단 그쪽은 더 기회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다른 그 2차 전지는 미국이 계속 딴지를 걸면은 우리 펀더멘털이 지금 녹아들지 않지만은 내년에 바라보는 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 되게 걱정돼서 미리 주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리 주가를 다 반영해서 7월 말쯤 되면 진짜 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언서튼티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걔네들은 AI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는 데이터라며. AI는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전력이잖아요. 전력이죠. 근데 미국이 딴지 걸 게 없잖아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PER이 24배 가던 게 만약에 18배 갔다. 만약에 네. 오늘 5% 빠지고 그럼 기회 아닌가요?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아까 저기 조선 방산하고 저기 화장품 뭐지? 바이오 요거는 트럼피즘인데 다른 개념으로서 펀더멘털리 크게 안 변하는 건 전력주가 먼저 같아요. 퓨어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잘 귀 말씀을.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혹시나 제가 귀가 아파서 만약에 제가 왼쪽 귀가 안 좋아서 자리를 바꿔. 저 양쪽 귀 안 들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소라 딱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하니까 이거 되게 불편하네요. 불편해.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확실히 명예코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 네, 좀 빨리 캐치를 해야 걱정입니다. 되는데 네, 진짜. 네, 또 저희가 또 잘해야 그렇죠. 명예코가 또 편안하게 네. 보죠. 근데 만약에 또 명예코가 딱 누워서 좀 봤는데 하창아 좀 왜 저래? 이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화내신 거 아니라 이렇게 좀 화낸 거 아니에요. 진중하게 진중하게 설명을 네. 잘 해주셨다라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바이오 이크니스 하면 전력이 먼저다. 이런 얘기. 지금 닥터님이 입에서 덕이라고 하는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귀에서 피 지금 좀 나오나요? 좀 휴지 한번 저도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보자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트럼프 후보가 TSMC를 때린다면은 네. 자국 내 AI 테크도 많이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거지로 나온 얘기가 인텔을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안 빠진 게 인텔 하나였어요. 맞아, 인텔 좀 올랐었죠. 사실 예. 더 오르다가 아니, 맞아. 뭐 해주려도 뭐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요. 근데 기대 심리가 있고 주가가 미리 쩔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짜증 진짜 미음 치읓 니은이야.
욕하시는 거 아니죠? 망친 놈이라고. 네. 그래도 그래도 의도가 아니죠, 망친 놈. 예, 뭐 그래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3까지 말아 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몇 프로면 선방하는 거지. 뭐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게 무난하게 하이닉스가 진행되고 하이닉스가 2% 빠져. 하이닉스는 3%. 3%? 네, 3.4%. 같이 가기가 참 어려워. 이 장이 같이 가야지 이게 확 가는데.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테슬라 뭐 대장에서 지금 막 올라가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도였나요? 테슬라 빠지지 않았어요? 왜 자꾸 올라가는지 네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2차 전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뉴스 못 봤는데요, 특별히. 네, 특별히 없었는데 어쨌든 올라가서 뭐 이렇게 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바닥권에서 좀 단단하게 좀 지지가 다른 되겠죠. 뭐 기업 밸류 자동차나 은행주는 별로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자동차도 좀 쉬고 있고, 그다음에 KB금융 이런 것도 좀 쉬고 있고요. 일부 금융지주들은 좀 나쁘지 않은데, 뭐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가 좀 더 상승폭 키워 나가고 아모레. 있고, 원전주는 조금 더 좀 차익이 나오는 것 차익이 같습니다. 나오나 보죠? 네, 그래도 뭐 어차피 이슈가 앞으로 지속될 거여서 요거에서 방향성만 잘 잡고 계시면 좀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또 리포트 혹시 소개해주실 거? 리포트가 오늘 이래서 많이 없고 아까 말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뭐지겠지? 오이 이런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 예. 트럼프. 아니 트럼프 아니고. 네. 그럼 잠깐 갔다 올까요? 예, 갔다 오십시오. 네. 그럼 잠깐 갔다 오면요. 시장에서 조금 더 이벤트가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네, 여기 있네. 뭐 확실히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에서 그렇게까지 막 수급이 좋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튀어 오르는 게 뭐 이 2차 전지? 2차 전지랑 그다음에 화장품이랑 화장품. 뭐 오늘 애경산업 이런 것도 5%대 올라가고 차트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가 많이 내려왔죠, 애경산업. 다시 좀 고개를 드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뭐지 넘버를 좀 보는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서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아까 저기 넌 반도체 IT 네. 쪽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오늘이 17일 맞아요? 네, 오늘 18일. 18일. 어제 나온 네. 건데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삼성전기에 대한 TP가 어저께 상향된 게 있었어요. 25만 원. 25만 원. 이게 참 무거운 주식입니다. 제가 웬만해서 이 주식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플레이 하기에는. 근데 거꾸로 삼성전기를 통해서 옛날에는 삼성 SDI가 2차 전지 말고 IT일 때는 삼성전기하고 SDI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가늠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 퓨어 반도체 말고 삼성전기는 휴대폰이 회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한테도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중국에 많이 팔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플하고 삼성의 애플은 별로 관계 없지만 하여튼 삼성전기가 실적이 올라간다 하는데 아직 크진 않아요. 심플리 MLCC가 업황이 회복된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의 네. 업체들이 그 이제 수동 소자 MLCC 포함한 이런 거의 그 가격을 한 20%까지 20%까지? 올릴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업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재고가 조금씩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재고 리스타킹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재고가 없어지고. 그래서 MLCC 쪽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그런데 이 NHS는 바로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뭐 실적을 반화시킨 것 같지는 않고 내년도에 결국 얘네들도 할 수 있는데 가격이나 물량 모두 한 10%씩 업그레이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밸류에이션을 높여서 네. 25만 원, 17만 원 정도죠.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요 정도 업사이드는 이 주식한테는 꽤 높은 업사이드예요. 그래서 MLCC 휴대폰 회복하는 거 그 하나의 게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삼성전기를 보실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리콘 커패시터라서 MLCC 커패시터 종류가 이제 실리콘으로 되면은 전력이 좋아지고 전력이 줄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양산이 하반기 중에 본격화한다. 이런 것도 주가 밸류에이션 멀티플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아주 작은 종목 우리 BH 말씀 많이 했잖아요. BH. 그 네. DKT라고 있어요. DKT. 네. KET. 네. DKT. 얘는 원래 그 저기 PCB 그거 할 때 주가 많이 올랐네요. 네, 그 어셈블리 하는 회사거든요. 어셈블리 해서 BH에 주는 거예요. BH가 대주주죠. 네네네. 근데 얘네가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많이 하는 리포트 나와 있거든요. ESS, 삼성 SDI에 그거 하는 거,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모듈 하는 거, 이거 얘네가 하거든요. ESS 관련. ESS. 그다음에 얘네가 그 파워 서킷 모듈, 이제는 파워가 과부하되면 이걸 막아주는 서킷을 보호하는 보호회로가 있거든요. 네네. 그 파워 서킷 보드 하는 거 보호회로 만드는 게 얘네가 잘하는데 이 제품들이 좋아졌대요. 성능이. 그래서 가격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왜 그러냐? 온 디바이스가 되면서 휴대폰, 삼성이 내년에 뭐 휴대폰 나오고 뭐 온 디바이스 하면은 온 디바이스 될수록 이 파워 서킷 보드 프로텍션 하는 거, 파워 서킷 프로텍션 보드에 대해서 가격을 더 쳐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랑 ESS라든지 다른 거 전장 쪽에도 본격화 확인되는 게 빠르면 4분기. 내년도 실제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가 꽤 강하게 나왔어요. 처음 쓴 거더라고요, 이분이. 신규로. 네, 신규로. 근데 지금 주가가 올랐잖아요. 얼마죠? 네, 지금 올랐어, DKT가 지금 12,870원인데. 근데 목표 주가는 22,000원 와, 잡았어요. 22,000원이면 이게 밸류에이션이 대충 14배 준 것 같아요. 와, 이거 역사적 고점도. 이 14배를 제가 정당하거나 이 회사를 역사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 4, 5년 전에 커버를 했었거든요. 네. 14배는 조금 이게 근데 여러 가지 몇 가지 하고 있는 제품들이 다 잘 되면 15배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다 빨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치니까 14배고 그거 낮게 잡더라도 꽤 아직 남아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실만 하지 않을까. 와, 목표 주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네요. 근데 지금. 사실은 하나증권의 이 스몰캡들이 목표 주가가 좀 공격적인 해요. 약간 애누리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만원 후반대 나와요. 0.8 곱해도 0.8 나와도 한 0.8이면 합하면 11배 정도니까. 그럼 약간의 애누리 값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네네. 뭐 BH, LG노텍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올라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 1차 랠리는 조금 늦었다라고 늦었죠. 보는 게 맞고 맞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려면 네네. 이제 애플의 신제품 나와서 맞아요. 판매되는 거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기타 부분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넘버가 나오면서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그 2차 랠리를 좀 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맞아요. 해당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눌림목에서. 네, 눌림목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런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 파생되면서 네. 이벤트가 터져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까지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 그래서 DKT 확실히 제가 요즘에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또 이제 네. 패널로 있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른 게 그래요? 본부장님이 참 애플 관련된 부분에서의 지금 시나리오를 굉장히 크게 그려나가고 있다. 애플이요? 예. 네, 저는 여러 가지 이게 옆에서 예. 기동량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스토리가 참 애플에서의 이런 기조 그리고 아이폰이 잘 됐을 때 그런 시나리오들을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마 투자가들도 그런 거를 그러니까 긍정 톤이긴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마저 없으면은 네. 엔비디아만 가지고 계속 주야장천 올 말 내년까지 계속 고공행진할까? 아니 주가는 130, 140 갈 수 있지만 네. 그런 퀘스천은 계속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8월 20일 날 그래서 그 대타 내지는 보완하기 위해서도 네. 애플이 온디바이스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 주기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장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댓글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네. 긍정적인 얘기와 또 네. 부정적인 얘기가 같이 있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뭐 네. 부족하면은 또 이제 성복동님이 또 되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저희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거. 네. 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말씀해 주시면은 또 열심히 또 고민해가지고 열심히 채워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니까. 사실 제가 여기 작년에 같이 하기 전에는 네. 전력 보지도 않았거든. 그렇죠. 하도 귀 따가게 들어갔고 저도 귀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한 전력 리포트를 한 산업 리포트 한 3번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그렇게 어저께 공부하게 되니까. 어저께 딴 분한테 가서 설명할 때도 그거 시나리오 갖고 하게 되거든요. 서로 보완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뭐 일단은 선물이나 이런 현물에서의 큰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잘 버텨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대장주들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시나리오들 그리고 이제 기타 수급이 좀 가기가 쉽지 네.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잘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 10시가 다 돼 가는데 얼마로 끝나네.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뭐 평소보다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장 초반 대비했을 땐 조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을 좀 내보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 0.78 제가 혼자 막 생각했거든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났고 네. 0.78% 이내로 좁히잖아요. 하락률이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네. 마이너스 1.5% 근처 간다. 산다. 산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노트할 때 1.0% 빠진 2,812 네, 뭐 이렇게 딱 중요한 포인트다. 중요한 포인트다 그랬는데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네. 주가가. 그러니까요. 아, 참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럴 때는 오늘 가만히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해서 뭐 홀딩 내일까지 지켜보고.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투자 전략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9시 58분 지나가고 있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되게 시장도 안 좋은 거 하면은 우리가 놀러 가고 싶잖아요. 어디를 그럼 가? 놀이공원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이공원 생각하면 서울과 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가 또 있잖아요. 에버랜드. 근데 용인이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지 네. 이제 명행커도 수지 언제적 수지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지 가는 건 수지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지구가 어마어마하게 요즘에 네. 또 핫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맛동산에서 삼성벨트 그러니까요. 수혜 지역인 용인에서 네. 수지구의 생활권을 또 한 방에 또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하거든요. 메디테라님이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맛동산도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힘든 시장 함께 또 이렇게 화이팅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클로징벨에서 네, 오후에 명행커를 CG로 놓고 완전체로 여러분들 만나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오프닝 벨 때 CG 포함한 명행커와 함께 클로징벨에서 클로징벨에서. 네, 이제 명행커를 포함한 4사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